구치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한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특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의도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피의 사실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를 비롯한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된 경우에 피해자는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통상의 수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속된 피해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속된 피해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제한이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전제로 외환 유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관련된 근거가 특검 측으로부터 제시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관련 근거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재판에도 안 나왔다 보니까 이번 출석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혹은 그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응하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아직도 특검 측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 모두를 보유합니다. 구인은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가두어두는 것인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소환 조사를 감행하기 위한 구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 신분,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통상의 피의자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특검이 강하게 구인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구인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방문 조사도 실시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이든 윤 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를 만약 변호사님 예상대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특검은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태도를 조서에 그대로 남겨두면 그만입니다. 특히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는 적어도 특검 측의 근거를 들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 측으로서는 이 정도 근거라면 향후 본안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피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태도를 그대로 조서에 남기고 향후 형사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오히려 양형의 불리한 사유, 즉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검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가지 구속 혐의 외에 외환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군 관계자들의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수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외환 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여타 혐의보다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 사실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바로는 현역 장교 녹취록이 확보되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평양 드론 침투는 V,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V 측이 여러 차례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녹취록이 확보된 이상 수사기관은 관련자, 즉 이 진술을 직접 감행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둘러싼 여러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참고인들 조사도 여러
겸허로 실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행위,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측은 물론 외환 유치 기수 혐의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수 또는 예비 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이후에 북한의 대응을 보고 통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미수 예비 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 예비 음모죄도 처벌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때는 적어도 외환 유치 조사를 토대로 내란죄 혐의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 즉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윤 전 대통령도 익히 알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 진행 상황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외환 유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죄는 북한과 통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돼야 좀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내란 재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는데 사유는 뭐였습니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전날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새벽 이후에나 영장 결과가 나온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정돼 있던 증인 2명은 법정에 출석한 상황이라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공판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판 기일은 다음으로 연기하되 기일 외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 기일 전에도 증거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다음 그 증인 신문 조서 내용을 서증 형태로 증거 조사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하고 그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인 신문 조서 형태로 작성한 이후에 향후 피고인이 출석할 때 이 서증을 제시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정되었던 증인 2명이 출석한 이상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을 통한 반대 신문권 행사 수준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는 그쳤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와서 증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방첩사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출석해 특검의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위해서 어제도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첩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증인 신문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관련 보고를 요구해와 보고를 하면서 직언을 한 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직언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민관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여의치 않으면 카피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떼오라는 3단계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사실 이 진술은 기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재판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전 1처장은 법무실에 이와 같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법무실이 위법하다는 자문을 하자 실제 실행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사실 여인원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최근 증인 신문을 포기하고 모든 일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 부당성을 보강하는 취지로 진술의 변화가 감지되고 무엇보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 상식에 기한 반대 신문 이외에 달리 반대 신문을 감행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얘기로 넘어와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용률은 좀 낮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구속 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한 번 더 역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 자체가 적법했는지 나아가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인데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무에서는 구속 적부심 인용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는 만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보석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보석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라고 해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보석 제도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존할 경우에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역시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3평대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2평대 독방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고 또 그리고 선풍기도 24시간 계속 틀어지는 게 아니라면서요? 독방은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추어 배정된 것인데 예상과 달리 2평대 독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구치소 과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일어나면서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밀 형상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부득이 다소 좁은 2평대 독방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틀 수밖에 없는데 이 선풍기도 50분 튼 뒤 10분 멈추다 보니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 번 구속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구속보다 두 번째 구속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 시에는 한 번 겪어본 일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한 공포감이 상존하고 두 번째 구속 시에는 더 큰 절망감이 엄습해 온다고들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차 구속과 달리 2차 구속에서는 구속 취소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대로 기소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김태효 전 차장 소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VIP 경로설 이게 불거졌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죠.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나아가 이로 인한 사건 이첩 보류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각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지휘라인에 있는 인물들, 업무 관련자 등 각 인물들 간의 대화, 이 대화 전후의 행적을 모두 맞추어 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기한 사령관과 접촉을 합니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는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수차례 통화를 이어나가는데 이와 같은 각종 퍼즐을 맞추고 난 이후에 핵심으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당시 녹음 파일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퍼즐 작업은 선행되어야 하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을 소환하였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퍼즐이 맞추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인 김태효 전 1차장을 불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